젊은 놈에 미쳐서 가정도 버려갔으면 잘 살아야지. 거리 이게 뭐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되나? 애들도 보고 싶고 내 좀 살려줘 여보. 여보. 오늘은 재료 넉넉하게 준비했지? 어제 재료가 너무 일찍 소진돼서 진땀 뺐다 아이가. 요즘처럼만 장사 잘 되면 우리 금방 부자 되겠대. 내 솜씨가 좋아서 대박이 난 거지. 뭐 자기 가는 음식도 맛있지만 요즘은 우리 알바님 얼굴 보러 오는 여자 손님도 많거든. 아이고 인정. 안녕하세요. 재미씨 왔네. 아, 네. 그럼 나는 주방에 들어갑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테이블 제가 닦을게요. 고마워요 재미 씨. 예. 어서 오세요. 여보 이거 일단 100만 원이거든? 100만 원 일단 줬고. 자. 참 여보, 그 진아이도 호프집을 한다네. 진아 씨도? 뭐 그래서 나보고 자기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 뭐 가게로 와서 메뉴나 이것저것 코칭 좀 해달란다. 근데 그럼 우리 가게는? 뭐 주방은 내가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가면 자기가 좀 하고 내가 진아이 가게로 왔다 갔다 할게. 그리고 재미 씨도 있잖아. 알겠다. 보자. 그거 좀 봐라. 저는 친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친구의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사장님 괜찮으세요? 내 재미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 저를 시키시지. 사장님 다칠 뻔했잖아요. 아니 나는 재미 씨 뒷정리한다고 바쁜 것 같아가지고. 아유. 이제 좀 떨어져서 얘기하시지 그 참. 아무튼 고마워요 그러네요. 재미 씨. 아이, 여보. 오늘 마감하러 못 가겠다. 그 재민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마감해라. 아니 자기 요새 너무 진아 씨네 가게에만 매달려 있는 거 아이가?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장사가 안 되니까 더 마음이 쓰이네. 좀 이해해줘. 끊는다. 진짜.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사장님. 손님 더 없을 것 같은데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그럴까? 오늘 바빠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근처 가게에서 뭐라도 먹을래요? 재미 씨만 괜찮으면. 저는 좋습니다. 내 오늘 재미 씨 덕에 살았는데 내가 맛있는 거 쏠게요. 사장님 최고. 제가 가게를 비운 사이 아내와 아르바이트생은 단둘이 가게 일을 하면서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주방 상태 좀 점검 좀 하고 가야겠다. 내가 너무 오래 신경을 안 쓰긴 했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간지러워. 거의 간지러워. 왜? 자기 좋잖아. 왜? 잠깐만. 자기 좋잖아. 왜? 야, 이거 두고 뭐하노?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고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아이들의 반대에 결국 아이들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둘이 살림을 차렸네. 내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 미안. 이혼은 안 해줄 거다.
마음 같아서는 확 인연을 끊고 싶은데 애들이 엄마는 봐야 한다니까. 대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라. 알겠나? 알겠다. 이 여자가 자꾸 양육비를 안 보내네. 양육비 액수도 자꾸 줄어들고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가게는 아예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꼴이고? 그 자식은 헤어진 지 오래됐다. 장사 안 되면서 돈 없으니까 헤어지자더라.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없노 지금? 아니 손님 안 들어오는데 탓이가. 자기 탓이지. 아 나는 안에서 일하잖아. 홀 담당 자기 아이가. 몰라. 씨. 자기야. 아이고 꼴 좋다. 젊은 놈에 미쳐서 가정도 버리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다. 여보, 한 번만, 내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되나?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잘할게. 내 다시는 어떤 짓 안 하고 자기랑 애들한테 헌신하면서 살게. 제발, 여보. 여보,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여보. 결국 저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고 가게도 다시 살려내기로 했습니다. 큰 결심하셨네요. 아이씨 이상하다. 왜 매출 절반 이상이 계좌 입금이 안 돼 있노? 여보 이리 와봐. 여보, 왜? 아니 그동안 매출 절반 이상이 왜 계좌 입금이 안 돼 있노? 아, 그게 내가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했고 그 카운터랑 홀을 재민이가 관리했는데. 재민이? 아 이거 횡령했네. 뭐 횡령? 아, 그럼 내 모르게 가게 돈을 빼돌렸다는 거가. 와, 그러다가 장사 안 되니까 헤어지자고. 이 나쁜 새끼. 아유, 저런 사실을 모르셨네요. 아 뭔데 사람 오라가라 했었노. 이미 끝난 사이에. 네 그동안 가게 돈 횡령했지? 아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노. 증거 있나? 증거 있어? 어?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동안 카운터 관리했다며? 어? 매출 장부 보니까 매출 절반 이상이 통장 입금도 안 됐더만. 아니 그때는 이쪽이랑 나랑 사실혼 관계였는데 부부 사이에 무슨 행령? 그래 따지면은 나는 그만둘 때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해야겠네. 어? 뭐 퇴직금? 그거 내가 아르바이트 시급에 포함해서 다 지급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데? 내가 네 횡령죄로 고소할 끼다. 고소해라. 고소해라고. 해봐라. 여보. 어? 네, 일단은 이혜진 씨가 좀 빨리 정신을 차리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인 김재미 씨가 네. 돈을 보고 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정황상으로는 김재민 씨가 매출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김재민 씨는 증거가 있냐며 뻔뻔하게도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강승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호프집은 특성상 아무래도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잖아요. 예. 이 현금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매출금을 빼돌려서 횡령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입증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이혜진 씨의 내연남 김재민 씨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고용될 당시에 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이런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직 그 보증금 100만 원 정도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재민 씨는 호프집에 근무하던 몇 년 동안 예. 상속을 받거나 뭐 특별히 증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진한데요, 냄새가. 네, 상속이 받은 적이 없고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데 2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샀다. 의심이 가네요. 그래서 이 김재민 씨의 아파트 매매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낸다면 예. 이 횡령에 대한 입증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혜진 씨가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김재민 씨의 은행 통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이 아파트 매매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이혜진 씨가 이 김재민 씨를 상대로 횡령죄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에 이 아파트 매매자금 출처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네. 이 경찰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이 김재민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김재민 씨의 횡령이 입증이 된다면 네. 그 횡령에도 뭐 아시겠지만은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사무장님 날카롭습니다. 제가 너무 날카로워요. 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 횡령과 이 업무상 횡령은 처벌 강도 자체가 많이 다른데요. 예. 네. 일단 형법 제 355조를 보면 단순 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 356조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이 돈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단순히 보더라도 처벌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은 김재민 씨는 이혜진 씨의 호프집 근로자였기 때문에 네. 본인이 업무를 하던 중에 이 수입을 횡령한 게 되어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김재민 씨가 이게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가 과연 무엇이냐, 이 업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 법원은 이 업무라는 것을 직업, 직무라는 말과 유사한 거의 같은 뜻으로 보고 있고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상이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민 씨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업무상 횡령죄는 당연히 성립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재민 씨가 지금 뻔뻔하게 나오는 게 이혜진 씨에게 그때는 우리가 이게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게 무슨 부부끼리 횡령이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볼 때 이 김재민 씨가 법을 좀 알기는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혜진 씨가 횡령 이야기를 하니까 곧바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우리는 부부였다. 네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형법 제328조 제1항과 제361조는요. 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나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제3범죄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친족 상돌의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 와이프의 돈을 훔쳐가면 이 부부 사이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 지금부터 별표 5개입니다. 네. 오. 네. 올해 6월 27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가장 잘하는 분들 9명이 모여서 이 친족 상돌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잘못됐다. 아.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친족 상도례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친족 상도례 조항 자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김재민 씨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재민 씨가 법을 좀 알기는 아는 사람인데 아마 최신 판례 업데이트가 좀 느린 것 같네요. 오늘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죄 적용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그런데요. 지금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별거 중이었을 뿐이고.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이혜진 씨는 지금 법적으로는 유부녀인데 이게 김재민 씨와 동거를 했다고 해서 네. 이게 사실혼 관계 부부였다? 글쎄요. 이게 인정이 되나요?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예. 한마디로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가 사실혼 관계 부부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럼 부부가 아니니까 이 친족 상도례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일단 먼저 용어 정리를 조금 할게요. 이혜진 씨와 이 김재민 씨 같은 경우를 법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예. 한마디로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와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지정하는 용어까지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야, 이게 그냥 중혼적 사실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원래 우리나라는 중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 또는 파탄 상태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중혼적 사실관계도 인정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고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네. 이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의 사실혼 관계도 부부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어쨌든 김재민 씨의 횡령이 밝혀진다면 이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혜진 씨가 지금 김재민 씨가 빼돌린 돈 이거 돌려받을 수 있겠죠? 네, 이 김재민 씨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는 당연히 성립하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 김재민 씨가 이혜진 씨에게 횡령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김재민 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놓은 2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예. 이혜진 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다시 그 승소 판결문으로 아파트 강제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변호사님. 네. 지금 김재민 씨가 이혜진 씨에게 호프집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사실 저도 마음으로는 주기 싫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잖아요. 예. 보다 자세히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네. 그래서 김재민 씨가 1년 이상을 근무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예.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혜진 씨는 김재민 씨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줄 건 주고 돌려받을 거는 돌려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혜진 씨도 이번에 참 뼈아픈 또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는 좀 가정을 등지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홍구 이혜진 씨 부부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홍구 이혜진 씨 정말 참 살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지나간 일은 뭐 이미 지나간 거고요. 이제 잘 정리하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김재민 씨의 횡령 증거, 문자, 녹음 파일, 현금 매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 업무상 횡령 고소장 접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재민 씨가 눈치채고 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아파트 가압류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퇴직금은 어차피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 김재민 씨의 퇴직금을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호프집이 예전처럼 장사 잘 되는 곳으로 돌아가면 좋겠네요.